보험금 다시 지급해 주세요. 저희는 이미 5년 전에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동생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고자라고요. 우리 준수 점심은 먹었을까? 또 배달 많다고 못 먹은 거 아이가? 준수야, 밥은 먹고 일하나? 아이 그럼 국밥 한 그릇 벌써 다 먹었다. 아이, 내가 애도 아니고. 집에 반찬은 내가 오늘 좀 해서 갖다 줄까? 저번에 해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 알겠다. 일 끝나고 얼른 집에 가라. 아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가 주말에 반찬이랑 해서 너희 집으로 갈게. 알겠다. 아, 누나, 내 이제 배달 가야 된다. 그래, 그래. 조심해서 일하고. 아이고, 우리 누나 걱정 한 번 하면 한도 끝도 없다. 씨. 그나저나 오늘도 10시 돼서 끝나겠네. 가보자.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부지런한 동생이었습니다. 아유, 또 혼자 사는데 밥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챙겨 먹고 있네요. 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찬노?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술을 드시면 좋지 않을 텐데요. 아, 걱정이네요. 우리 준수는 마쳤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자나? 오늘 밤부터 기록적인 한파라더니 보일러를 틀어도 공기가 차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피곤하다고 보일러도 안 틀고 그대로 자는 거 아이가? 감기 걸릴 텐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준수야! 준수야! 걱정이 되는데요. 준수야! 아유, 준수야! 몸이 왜 이리 차노? 눈 좀 떠봐라. 힐링이죠. 저희 동생이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변사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과 시체 거만이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보험을 들었던 동생.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는다고? 이로 인해 사망하면 사고사에 해당한다고? 우리 준수도 저렇게 돼서 허망하게 갔는데.
질병 사망? 왜? 우리 준수도 그럼 사고사 아이가? 진영아, 네 보험일 한다고 했지? 왜? 보통 상해 사망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노? 한 1억에서 1억 2천 될걸? 그래? 알겠다. 고맙대. 저희 동생 죽음 질병 아니고 사고사잖아요. 황준수 씨 사망 당시에 부검을 하지도 않으셨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서 질병 사망 보험금 지급됐습니다. 분명히 경찰이랑 시체 검안이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보험금 다시 지급해 주세요. 저희가 이미 5년 전에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동생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고사라고요. 네, 동생의 사연이 사고사일 수 있다고 하니 누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 황영숙 씨가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황영숙 씨의 남동생 황준수 씨는 누나를 보험금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뒀습니다. 그 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기록적인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이었죠. 늦은 밤 퇴근 후 집에서 술을 홀로 마시던 황준수 씨. 술도 취했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보일러도 틀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황준수 씨는 안타깝게도 싸늘한 죽음이 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변사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과 시체 검안인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을 해서 시체 검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동생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고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5년 뒤 황영숙 씨는 우연히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사고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보험사에게 상해 사망으로 보험금을 다시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황영숙 씨가 5년 전이죠. 동생의 사망 당시에는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 대로 그냥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어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게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건지 일단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보험사에서 황영수 씨에게 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했을까요? 네, 상법 72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는 망인이 자택에서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기저질환이나 질병에 의한 사망임을 배제할 수가 없어 상해 사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라도 좀 동생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험금 및 보험료 청구 관련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그리고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는 보험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드라마 사례의 경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 권리 행사 기간 내인 3년 내에 누나 황영숙 씨가 이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영수 씨가 처음에 이제 그 보험 청구를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잘못됐다, 다시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이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 행사 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본 드라마 사례에서 황영숙 씨는 최초 권리 행사 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를 했고 그 이후에 보험 약관상의 지급 대상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도 이 사건 청구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상해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상해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 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의 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연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나니까 황영수 씨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네, 보험금 청구권자인 황영수 씨가 동생이 외래적 사고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요, 시체 거만이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추정이라고는 했지만 부검을 실시를 안 했어요. 네, 누나 황영수 씨는 차마 동생을 부검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의사의 시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에 명백히 저체온증 사망 추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경찰이 작성한 변사 사실 확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이익까지는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사망 원인을 증명할 최대한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한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료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대한의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사건처럼 당시의 시체 검안서, 변사 사실 확인서,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이상 탈의 현상이 발생한 의학 자료 등을 제출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한 법의학자인 시체 검안의에게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하게 된 이유 등을 질문지로 만들어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여 회신을 받고 사망 당일 기상청의 날씨 관측 자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회신받아 네.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좀 상당한데, 자, 그렇게 제출을 하면 황영수 씨가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황준수 씨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시체 검안의 저체온증 사망 추정이라는 시체 검안서, 기타 의학 자료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서 황준수 씨의 사망이 질병이 아닌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승소를 한다면 황영숙 씨는 동생 황준수 씨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상 질병상해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아닌 일반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조사를 할 때 좀 꼼꼼하게 자세히 조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도 처음 보험금 지급 당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고 보험금 청구권자도 처음에는 질병상해 보험금 지급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 드라마 사례처럼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누나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의뢰인 황영수 씨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소중한 동생의 죽음에 당시 경황이 없었던 황영숙 씨는 동생의 사망이 질병 사망인지 상해 사망인지를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의 사망이 질병이 아닌 외래적 요인에 의한 상해 사망이라고 판단한 황영숙 씨의 경우 반드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의 사망이 급격한 외래의 요인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 자료를 확보를 하고 이를 제출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험약관상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